중국어 강사 양성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 make some noise. 중국어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중국어 진준이 없네. 우리 쭈니. 네, 진준 사진이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편하게 이게 앉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총 3가지의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목 좀 여러분께 시선을 끌려고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써봤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 왜 아닙니까? 선생님이죠. 여기에는 또 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니다는 이 마인드는 상당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학원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출강을 나가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1대1 과외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마인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랑 사람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약간 을의 마인드로 앞에 계신 학생분을 학생이 아닌 고객으로 생각해서 응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조금 더 만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극단적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원 있잖아요, 여러분. 네, 학원에서는 사실 강의를 할 때 학교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 수업만 듣기 위해서 정말 책가방을 메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압적인 자세에서 막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다. 선생님은 뭔가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뭔가 학생을 이끌어주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우린 그건 없어요, 강사들은. 그죠? 아니 뭐 출강 강사시든 과외 선생님이시든 오프라인 우리 학원 강사시든 인강 강사시든 그죠? 우리는 일단 지식만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얼마나 친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재밌게 우리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냉정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은 대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바로 나만의 교수법을 찾아라! 뭐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강남파고다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사실은 동료기도 하지만 적입니다. 적이 영어로 뭐야? enemy, beaten. 네, 정말로 경쟁자잖아요. 같은 수업에 같은 시간에 깔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경쟁자죠. 그렇다고 뭐 만날 때도 적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교수법이 중요하다. 제 지금 교수법을 설명드릴 건데 절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좀 특이한 경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판서를 많이 하시고 전 기초 선생님이지만 전 판서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보통 PPT 엄청난 자료를 풀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학생분들이 흥미를 많이 끄는데 저는 영상도 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확장시키면서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예를 들어 10시 수업에서 11시 40분까지 수업이면 11시 40분에 이 교실문을 나갈 때 배운 게 아니고 모두 다 이 좌뇌 우뇌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다를 배워요. 그리고 마시는 거 뒤에 뭐喝咖啡, 喝茶 해서 안 해도 되죠. 네, 喝咖啡, 喝茶, 喝雪碧, 뭐喝可乐 배웠잖아요. 단순히 따라해볼까요? 喝可乐, 뭐喝雪碧 좋아요. 자, 다음 먹다 이게 아니고 喝可乐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콜라를 마셔요. 아빠가 콜라를 마셔요. 엄마가 콜라를 마셔요. 할머니가 콜라 마셔요. 거기다 안 입을 자만 집어넣으면 부정문이 되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100가지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초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당일날 만약에 4일차쯤에 이제 마시다를 배우는데 마시다 뒤에 오시는 음료수를 딱 한 10개밖에 안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삼아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콜라, 사이다, 우유, 주스, 맥주 그리고 빼갈 이것만 마실게요. 다른 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뭐 키위 주스 이런 건 다음 달에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말을 하면 다 웃으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에서도 나름 명언으로 밀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컨셉으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반복을 할 때도 예를 들어 喝可乐, 喝可乐, 이건 아니죠. 콜라 마시다, 사이다 마시다, 주스 마시다 하고 또 다른 진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다, 보다 하다가 다시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진도만 뺐네요. 자, 아까 아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이러면서 마시다 아까 배운 거 끄집어내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말 못하면 지금 말 못했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배운 걸 못 외우면 모두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은 오프라인 10명 이상 강의를 지금 제가 빗대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콜라를 마시다, 주스를 마시다, 밥을 먹다, 빵을 먹다, 신문을 보다, 뉴스를 보다 한 다음에 다시 마시다를 복습하는 거죠. 물론 여기엔 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반복만 하다 보면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도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을 다 짜놔야죠, 당연히. 그래서 분마다 쪼개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은 수업 전에 반드시 필수로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야 같은 교재로 너무 오래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안 봐도 시간이 바로 쪼개지지만 처음 이제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강의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반복이 말이 쉽죠. 하지만 반복을 오래 하다 보면 진도가 못 나가요. 근데 진도를 나가면서도 학생 머릿속에 남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한번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학생분들께 이 교실문을 나가면서 오늘 이거 배웠네, 이거 외웠다,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반복을 재밌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단어도 그냥 예를 들어 벗다, 투어, 제가 또 썰을 좀 풀어드리면 제가 만든 겁니다.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벗다가 뭐죠? 투어 외우기 힘들어요. 탈의하다 할 때 탈이죠. 물 빠지다, 탈수할 때 탈인데 전 옛날에 이렇게 해왔어요. 이러면서 야 하나 벗어, 하나 투어, 야 다 벗어, 모두 투어. 이러면 학생들이 안 웃을 수도 있어요.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웃겨요? 난 되게 웃긴데. 이렇게 하면서 때론 철판을 깔면서 되게 재밌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천성이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핑계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기초는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하나 더 풀어드려요? 결혼하다 시작. 지혜훈 강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재밌게 자, 시그널 남자 주인공 누구죠? 제가 이 하면 읽으세요. 지혜훈 설거지하다 미생 주인공 임시완 이런 건 이것도 교수법이에요. 웃고 계시나요? 지금 무표정으로 보신다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교수법을 찾아라. 그리고 책을 최대한 저는 안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시키는 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한 걸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 말을 경청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펜 놓으세요. 펜 놓으시고 책은 집에서 보세요. 단어 다 책에 있습니다. 단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책에 있고요. 여기 보세요. 제 눈을 바라봐. 허컬러, 허지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책을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디 출강을 나가시든 과외를 하시든 수업을 하시든 반드시 그 당일날 배우는 과외에 대한 숙지도가 완벽히 돼 있어야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거기서 만약에 버벅 여기 보세요 해놓고 여러분이 다른 걸 보는 순간, 책을 보는 순간 또 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정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 벌써 마지막이야. 3번 빠밤 차별화된 학생 관리. 학생 관리도 출강, 과외, 오프라인 수업, 인강에 따라 다 다르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오프라인 경우로 말씀드리고 특히 10명 이상의 나름 대형 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편견을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1, 2단계 이제 처음 니하오 배우는 반이 보통 이제 20명씩은 돼요. 딱 들어오시면 일단 순간 긴장하시죠. 아니, 이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한데 사람이 10명 이상이나 난 2~3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니까요. 좀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요 제 발음을 피드백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이러신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명 넘게 오셨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적은 인원수입니다. 오히려 말하기 딱 좋은 인원수예요. 이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왜? 우리에겐 방과 후 까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대1로 끝나고도 정해진 페이지 읽고 보내세요. 이렇게 본인만의 숙제를 내면서 발음을 언제든지 주고받으면서 그 학생들에게 과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카톡을 통해서 음성 파일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거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수가 적은 것보다 사실 제 경험으로는 많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적으면은 학생분들이 소리를 쭈뼛쭈뼛 안 내려고 그래요. 내 목소리가 너무 튀니까. 그죠? 많으면 편하게 묻힐 수 있으니까 크게 내시고 틀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저 같은 경우는 숙제 제출 시간이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편하게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피곤해 하시면은 아니면 뭐 카톡 그 상태 메시지에다가 뭐 숙제 제출 시간 뭐 9시부터 평일 오후 10시까지 써놓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수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한 달 내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라고 해요. 뭐 무음으로 해놓고 자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숙제 보내실 때 보내시고 늦게 보내서 미안해요 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강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러면은 안심을 하시죠. 그리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입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선생은 새벽 1시에 보냈는데 막 1시 반에 답이 와. 실제로 설문조사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파고다는 하는데요. 보면 이 선생님은 자유시간이 있나요? 이런 게 막 옵니다. 예, 자유시간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보여주는 면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광고해주고 사람이 많은 수업을 하시면 1대1로 케어 가능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심어주시고 네,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다. 도덕적, 인격적 중요하지만 그건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우린 얼마나 재밌게 지식을 전달하느냐, 얼마나 차별화 있게 강의하느냐, 얼마나 세심하게, 학생 관리는 세심하게, 이거는 차별화를 둘 수 없어요. 무조건 세심하게. 100명이 수업을 들어도 야, 내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나를 기억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그 고객은 또 온다. 그리고 그 고객이 소문을 내준다. 그래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처음에 강사 시작하시면 학원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본인만의 노하우를 축적하시면 아주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주제 넘게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파고다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다가다 만약에 저를 보시면 영상 잘 봤어요 라고 한번 꼭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아는 척을 해주셨으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感谢收看，谢谢大家。好，再见。